육체에서는 감각이 일어나고 정신에서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고 이 이전 생명의 근원 의식, 생명의 본능적인 의식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의 요소, 마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에 무슨 종류가 있냐 하겠지만 이렇게 분류를 하는 방식은 사실 전통적인 불교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불교 방식은 옛날 용어와 옛날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마음의 요소, 마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은 나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마음이 퍼져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릇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투명한 그릇이라고 봤을 때 이 모양은 누구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주에서 훅 담았을 때 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의 정신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육체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수정이 돼서 내가 육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물론 어머니의 뱃속,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합을 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나서 내가 되는 거지만 그것도 역시 우주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나로 육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처럼 정신도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나라고 하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이 그릇이 우주에 있는 마음을 담아서 그 그릇과 그 마음이 합쳐져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육체와 정신으로 먼저 나눠야 됩니다. 이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신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감각과 감정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아를 만들어 나갑니다. 물론 이거 외에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생존 본능에 해당하는 욕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욕망으로 바뀌는데 육체에서는 감각이 일어나고 정신에서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고 이 이전 생명의 근원 의식, 생명의 본능적인 의식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는 감각과 감정과 생각과 욕망,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설명할 때 감각, 감정, 생각 플러스 원, 욕망을 플러스 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먼저 육체에 해당하는 감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감각이 5개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이 있는데 또 다른 예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런 5가지의 감각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못 맡고 그 다음에 맛도 못 보고 그리고 촉감도 안 느껴집니다. 본능만 있겠죠. 어떤 식욕만 존재할 겁니다. 처음에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그 삶의 욕구만 존재한다면 그 친구는, 그 태어난 갓난아기는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감각이 없다면 내가 나라는 것을 인식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다면 세상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만나고 세상을 통해서 다시 나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의 패턴으로 알게 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고통으로서의 감각,
두 번째는 쾌락으로서의 감각, 세 번째는 고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감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 물론 이제 감각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의 감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쾌락, 그리고 고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감각,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인데, 정신에서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생각입니다. 먼저 감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인데, 느낌 중에서도 육체적인 감각을 제외한 모든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는 느낌을 감각이라고 하고, 육체적인 감각을 제외한 모든 느낌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에도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도 하고, 우리 불가 쪽에서는 희노우구 애증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저쪽 서양 심리학 쪽에서는 60 몇 가지, 70 몇 가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감각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먼저 감정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좋음, 싫음, 그리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감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감각에서 비롯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은 고통이 좋은가요? 고통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고통은 싫다고 하는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쾌락은 좋다라고 하는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그런 감각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감정이 됩니다.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고통은 싫음, 그 다음에 쾌락은 좋음, 고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감각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감정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감정이 만들어지고 나면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까지는 어떤 동물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동물들이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뭐로 하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때 생각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생각은 언어로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까지 포함한 것을 언어라고 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깨깨거린다거나 끽끽거리는 이런 소리로 서로 사인을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추상적인 법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동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생각이고 그 언어를 정리해 놓은 것이 그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감각과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감정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싫음과 좋음, 그리고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여기에서 인간은 늘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에서 만들어진 좋음은 나한테선 옳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싫음은 나한테는 틀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것은 옳음도 아니고 그름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생각, 옳고 그름입니다. 옳고 그름을 통해서 물론 생각은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해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작용이 있지만 그 생각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옳고 그름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옳고 그름에 의해서 사람들은 사실 모든 현대인들 특히 현대인들은 괴로움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사람은 너무도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나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판단이 맞다고 하는 것과 그 판단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또 생각을 만들고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 나가면서 큰 괴로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는 하나의 패턴, 감각, 감정,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의 패턴에 의해서 사람은 자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플러스 원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욕망이 존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욕망인데, 욕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네 번째 요소입니다. 제가 왜 플러스 원이라고 했냐면 이것은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살아나가고 그 후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욕구, 그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은 욕구와 좀 다릅니다. 욕구는 기본적으로 식욕, 성욕, 수면욕이지만 욕망은 이 식욕, 성욕, 수면욕에서 비롯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그리고 명예심, 이익심이라고 하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3가지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언어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그리고 그냥 생존, 언어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냥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기초 위에 감각, 감정, 생각이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혹은 서로 섞여서 영향을 미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나고, 그 나가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과 플러스 3, 그러니까 감각과 감정, 생각이 합쳐져서 자아를 만들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틀이 확립이 되고 이 틀에 의해서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